자, 공기압 제어 제2주차 그 2교시에서는 요 기체 상태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기의 그 상태 변화에 있어서 먼저 요 기체의 상태 방정식,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체의 상태 방정식은 기체 상태의 거시적 특징으로는 요 세 가지의 변수, 즉 요 온도, 부피, 압력으로 이거 명확하게 이렇게 기술할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의 그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기체 상태 방정식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온도는 보통 이렇게 T로 이렇게 표시하고, SI 단위로는 절대 온도 이렇게 켈빈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온도는 기체 분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로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고, 부피는 기체의 부피는 보통 V로 이렇게 표시하고, SI 단위로는 입방미터 이렇게 표시하지만 리터로도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압력은 기체의 그 기체 분자들 사이의 그 거리가 멀기 때문에 분자간의 인력이 무시될 정도로 작고, 분자들은 항상 직선 운동을 하며 어딘가에 충돌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분자들의 충돌에 의해 단위 넓이에 가해지는 힘을 우리가 기체 압력, 그래서 압력은 힘이 작용하는 단면적이 분모이고 힘을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 압력은 우리가 P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상 기체의 상태 방정식은 PV는 GRT,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여기서 G는 이제 기체의 중량, R은 그 기체의 상수, 보통 이제 그 공기의 경우는 R은 이제 29.27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상 기체의 상태 방정식은 PV는 GRT, P는 압력, V는 최적, G는 그 기체의 중량, R은 그 공기의 이제 기체 상수, T는 온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상 기체의 상태 방정식은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아보가드로의 법칙, 이제 세 개의 식을 이제 합쳐놓은 식을 우리가 이제 그 이상 기체의 상태 방정식이라 이야기합니다. 이제 PV는 GRT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체의 중량, 기체의 중량은 공기의 중량을 그 공기의 평균 분자량으로 나누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기의 평균 분자량 구하는 것을 한번 나중에 요 밑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기의 성분 질소 N2는 78%, 산소는 O2는 21%, 아르곤은 1%, 자, 이산화탄소는 0.036%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우리가 계산하는데 먼저 분자량을 계산하게 되면은 질소 N2는 N의 분자량은 14니까 14 곱하기 2에서 28, 산소 O2는 O는 16 곱하기 2에서 분자량이 32, 아르곤은 40, 이제 CO2는 탄소 12 더하기 이제 산소 16 곱하기 2에서 44. 자, 이렇게 이제 분자량을 구했습니다. 자, 분자량을 구했으면은 이번에 이제 평균 분자량을 이렇게 구하게 되는데, 요때는 이제 분자량에다가 요 위에는 요 함유량, 이것을 이제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질소 같은 경우는 분자량 28 곱하기 0.78. 자, 산소 같은 경우는 분자량이 32 곱하기 0.21. 자, 아르곤은 그 40 곱하기 0.01. 이제 CO2는 44 곱하기 0.036. 자, 이렇게 해서 그 계산해보면 28.94가 되는데, 대략 이 분자량은 이렇게 29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보일의 법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일의 법칙은 1662년 전 로버트 보일이 이제 이거 발명했기 때문에 보일의 법칙이 됐습니다. 자, 기체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요 압력과 부피, 요 PV는 값이 일정하다는 것. 그래서 PV는 상수다. 자, 요 식을 이제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온도하에서는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 하는 것을 이제 그 식을 구해낸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걸 보면은 우리가 등온 변화, 온도를 변화시키지 않는 등온 변화 상태에서는, 자, 여기에 보면은 요래 P1, V1은 P2, V2는 상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힘을 가하게 되면은 이제 이만한 부피가 이제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제 줄어드는데, 이제 힘의 차이가 있으면 온도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힘의 차이에서 이제 부피를 이렇게 줄이면은 이제 여기에 부피가 줄어들면은 이제 압력이 높아지고, 자, 압력이 높아지면은 당연히 이제 부피도 작아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상수, 요걸 이제 식을 만드는 것이 이제 그 보일러 법칙. 보일러 법칙은 등온 변화에서 PV는 상수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건 예제를 한번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그 F1에서 힘을 F2로 이렇게 변화를 시켰을 때의 변화입니다. 온도는 일정합니다. 자, 그래서 F1의 힘이 가했을 때는 P1은 0.1 메가파스칼. 이제 1대 최적은 V1은 1 입방미터입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힘을 가해서 최적을 줄였으면 당연히 이제 압력이 올라갔을 겁니다. 자, 이때 줄어든 최적이 이제 0.5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압력은 얼마인가? 이제 이건 이제 보일러 법칙을 사용합니다. P1, V1은 P2, V2는 상수. 자, 이렇게 해서 이걸 구해 보게 되면은 요 압력은 최적이 0.5로 줄어들면서 압력은 0.2 메가파스칼. 이제 2배로 이렇게 압력은 높아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샤를의 법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 샤를의 법칙은 샤를이 이제 발견을 한 건데, 1787년 기체의 부피와 온도의 관계를 이제 측정하다 발견한 건데, 또 일단 이제 1802년은 게일 이삭이라는 사람이 또 이제 샤를의 결과를 인용해서 기체의 부피는 종류에 상관없이 이제 일정한 온도의 변화에 대해서 변한다는 것을 이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샤를의 법칙 또는 샤르 게일 이삭 법칙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샤를의 법칙으로 많이 통용됩니다. 이거는 V 나누기 T는 상수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식을 이제 보면은 이때는 이제 압력이 일정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정압 변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등압 변화. 자, 샤를의 법칙은 기체의 부피가 기체 온도에 비례한다. 그래서 부피가 커지면은 온도도 같이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정해진 질량의 건조한 기체는 섭씨 1도 오를 때마다 섭씨 0도일 때의 부피 273분의 1만큼씩 증가하고 1도 내릴 때마다 273분의 1씩 이렇게 감소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VT는 이제 현재 이제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최적이라 그러면은 이 부피는 그 겉에 이제 온도, T는 겉의 온도, V0는 섭씨 0도일 때의 기체의 부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섭씨 0도일 때의 부피가 이래 있고, 이제 요 1도 오를 때마다 이제 273분의 1 이렇게 계속 곱하기 섭씨 0도일 때의 최저, 이것은 이제 갈로에서 곱하기 T 이렇게 하면은, 자, 요 식이 이렇게 만들어진 요것이 그 부피를 구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면은 최적도 커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밀폐된 용기 내에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자, 요런 밀폐된 용기, 여기 이제 압력이 누르는 힘이 일정하니까는, 자, 압력은 일정합니다.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가열하면은, 이제 온도가 올라갑니다. 온도가 올라가니까는 팽창하면서 부피도 커집니다. 자, 이것이 이제 샤를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은 T1분의 V1은 T2분의 V2다. 자, 여기 이제 샤를의 법칙.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등압 변화, 보일러의 법칙은 등온 변화, 샤를의 법칙은 등압 변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이제 예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제 보면은 이제 교과서에 보면은
여기 70.8 돼 있는데 70.8이 아니라 요 0.8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됩니다. 자, 온도 20도씨. 자, 여기 온도 20도씨 있을 때 요때 이제 최적이 0.8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가열을 합니다. 자, 71도로 우리가 가열했을 때 그때 최적이 얼마가 되는가 이걸 이제 구하는 것인데, 자, 요것은 이제 그 샤를의 법칙을 사용해서 구해보게 되면은 이렇게 0.94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이 샤를 법칙을 해서 구해보니까는 0.94로 이제 그 최적이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교과서에 요건 또 수정을 해주기 바랍니다. 70.8이 아니라 0.8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그 보일-샤르의 법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일의 법칙은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등온 변화 있습니다. 이제 이때는 이제 그 기체의 압력은 부피에 반비례한다. 이제 PV는 상수였습니다. 이제 샤르의 법칙은 압력이 일정하됩니다. 등압 변화입니다. 자, 이때 기체의 부피는 온도의 증가에 비례한다. 그 T분의 V가 있습니다. 이 T분의 V는 상수가 됐습니다. 자, 이 둘을 조합한 것이 이제 보일-샤르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그 나타낸 것은 압력, 온도, 부피가 동시에 변화할 때의 관계니까는 그 T분의 PV는 상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보면은 우리가 그 보일의 법칙으로서 보면은 그 등온 변화. 자, 여기에 보면은 부피가 있고 압력이 있는데 이제 온도 곡선이 있습니다. 등온 여기 온도 곡선이니까 여기 이제 일정한 온도가 되겠습니다. 등온일 때는 이렇게 등온돼 있을 때는 여기에 초기에 압력과 부피가 되어 있으면은 등온일 때는 이제 이렇게 지금 압력과 부피 이렇게 지금 부피가 줄어들면서 압력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샤를의 법칙은 등압입니다. 등압 여기 압력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쭉 일정해집니다. 압력이 쭉 일정해지면은 압력 일정한 상태에서 자, 이렇게 부피가 여기서 이만큼 이렇게 커지기 위해서는 온도가 여기서 이만큼 온도가 올라가 줘야 되겠습니다.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부피가 이렇게 커진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일-샤르의 법칙은 공기의 압력과 최적을 분절하고 그때의 온도를 분모를 하는 값으로 이제 공기의 상태 변화하기 전과 변화한 후에도 일정하다는 것을 나타내면서 자, 이렇게 식은 요 T1분의 P1V1은 T2분의 P2V2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보일-샤르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아보가드로의 법칙을 보면은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이때 온도와 압력, 온도하고 P하고 T가 압력이 일정할 때 이때 이상기체의 부피는 몰수에 비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은 이제 아보가드로는 1811년 그때 이제 이렇게 발견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1811년 기체는 그 종류에 관계없이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기체 입자, 몰수를 포함하고 있다고 가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1858년 카니자로가 또 재발견해서 이제 이 법칙이 이제 인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보가드로의 수에서 1몰의 기초 단위 속에 들어있는 입자의 수를 우리가 아보가드로의 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건 이제 보일-샤르의 법칙 이제 예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임의의 용기가 있습니다. 온도가 20도고 최적이 그 1입방미터, 이때 압력은 0.1 메가파스칼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외부에서 열을 받습니다. 외부에서 가열해서 이때 온도가 71도로 올라가고 이때 최적이 이제 0.5로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자, 이때 공기 압력은 어떻게 되는가? 이제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요거 우리가 보일-샤르의 법칙, 이제 요걸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P2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렇게 식을 변화시켜서 각 값을 이제 집어넣어서 계산해 보니까는 요 압력은 0.23 메가파스칼, 압력은 이제 0.1 메가파스칼에서 0.23 메가파스칼로 압력이 높아졌다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공기의 이제 상태 변화에서 보면 이제 표준 공기압 상태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표준 공기압 상태라고 불리는 조건은 이제 공기의 체력에 관한 자료를 이제 기준을 하게 되는데, 이제 정의로 보면은 DIN 1343에 의하면은 표준 상태는 고체, 액체 또는 기체가 어떤 온도와 압력이 있는 것을 의미하며, 공학적 상태와 물리적 상태로 분류하면서, 공학적 상태의 이제 표준 상태, 표준 온도는 20도입니다. 20도고 압력은 현재 98.066에서 0.98바가 되겠습니다. 0.98바. 이것이 이제 표준 상태. 물리적 표준 상태로 보면은, 물리적으로 표준 상태는 온도는 0도가 됩니다. 0도가 되고 표준 압력은 이제 요 1.013바, 그 1013m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표준 상태와 공학적 표준 상태는 그 값이 이제 조금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공기의 상태 변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그 필요한 법칙인 보일 법칙, 샤를의 법칙, 보일 샤를의 법칙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